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지금 발리에서 강력범죄가 실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난이 아니라 납치, 살인, 성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빠른 안내를 하겠습니다. 요즘 발리 관련해서 조금 무서운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발리 지역 강력범죄 관련 안전공지를 올렸는데요. 짐바란, 스미냑, 짱구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외국인 대상 강력범죄가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소매치기나 도난이 아니라 납치, 강도, 성범죄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여행을 계획 중이시거나 이미 현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범죄 사례로는 2월 15일 밤 짐바란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이 가해자 일당에게 납치된 뒤 10일이 지난 후 토막난 시체로 조각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는 목표를 타겟한 어떤 청부살인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일반 강력범죄인데 3월 23일 네덜란드 국적 외국인이 자신이 머물던 빌라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두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23일 새벽 중국 국적 외국인이 클럽에서 오토바이 택시를 불러 귀가하던 중 운전기사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체포되었습니다. 3월 24일 새벽 호주 국적 외국인이 자신이 머물던 호텔 화장실에서 호텔 경비원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체포되었습니다. 3월 25일 새벽 중국적의 외국인이 자신이 머물던 호텔 프론트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서 가해자는 체포되었습니다. 하단 설명란에 대사관이랑 영사관에 대한 어떤 대사관 당직 번호를 기재해 놓을 테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사례라고 봅니다. 빌라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강도,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택시기사, 그 다음에 호텔 경비원, 호텔 프론트데스크 직원, 일반인이 범죄자로 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일반인이 당연히 범죄자로 변하지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마 한국 분들은 조금 못 느낄 텐데 한국보다 체급이 안 되는 나라들은 사실 이미 지금 환율이나 어떤 고유가로 이란 전쟁의 어떤 고유가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위험해지는 건 사람들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경제가 나빠질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곳이 관광지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는 해외를 가면 하루에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 기간 동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를. 내지는 그만큼은 안 쓰더라도 어쨌든 여행을 가면 구조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반해 동남아의 경우 현지인 월급이 한 달에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고유감이 환율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타격이 생겨서 물가가 올라버리면 현지인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돈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특히나 한국인의 현금이 많다는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관광지 범죄는 대부분 오토바이 소매치기나 카드 스키밍, 그다음에 택시, 납치, 바가지, 절도, 성범죄, 마약, 박, 경찰, 뇌물 약간 이런 식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생깁니다. 코로나 때도 사실 이건 마찬가지였죠. 이게 약간 관광지의 경제가 구조가 붕괴돼서 치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항공료랑 유료혈증료가 어마어마하니까 평소에 100을 받던 관광객이 지금 한 20 정도를 받으니까 이게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이게 진짜 큽니다. 정말 평소에 한 40에서 60을 벌던 사람이 그 돈도 못 벌게 되는 거죠. 물론 범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발리, 태국, 베트남, 세부, 보라카이 이런 데는 관광객의 영향력이 정말 크거든요. 이 중에 특히 발리 경제 구조가 정말 관광객이랑 밀접해서 여기에서 제일 심한데 코로나 때 관광객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거의 없었거든요.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다시 늘긴 했는데 물가는 많이 올라 예전처럼 다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됐습니다. 호텔, 식당, 마사지, 가이드, 택시, 투어회사 이런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진짜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일이 없어서 유튜브를 하잖아요. 애도 있는 가장인데 얼마나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죠. 전체적으로 여행업 자체가. 그래서 코로나 이후 관광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안 되면 그 수요가 바로 불법 산업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약이라든지 불법 환전, 성매매, 사기 납치, 카드 범죄, 오토바이 철도, 강도 이게 관광지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남미나 동남아, 남아공, 유럽 일부가 이렇고요. 일본이나 한국도 치안이 안전하지만 여기가 요즘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별도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요즘 유튜브에도 보시면 아마 전쟁 이야기, 환율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전쟁, 환율, 금리, 물가. 그래서 저는 요즘 발리에서 범죄가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면 발리의 어떤 치안 문제라기보다 세계 경제 상황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거의 사실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요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발리든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이제는 예전의 마인드로 여기 동남아는 안전하겠지 이 생각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이동하거나 오토바이, 택시, 클럽 주변에서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거나 이런 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내가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인데 관광지에서는 돈 많은 외국인 범죄 대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 항상 생각하고 여행을 가셔야 돼요. 여행 가시는 분들은 정말 예전 기억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그 나라 상황을 한 번씩 찾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나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환율도 바뀌고 물가도 바뀌고 그 나라의 정책도 그다음에 여행객도 바뀌고 그리고 관광지 분위기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닌데 조금씩 천천히 바뀌는 느낌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드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